아주 잘하셨습니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니까요. 열심히 연습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천호 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세종행복건강연구회가 주최하는 천연 치료 및 건강요리 세미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세종에서는 처음 진행하는 거라 이 진행에 참 서툰 점이 많습니다. 우리 참가해 주시는 분들이 모두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9시 40분부터 10시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보셨듯이 건강체조를 진행했고요. 5회에 걸쳐서 모든 순서를 다 이천호 강사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천호 강사님은 5주 내내 뵈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시부터는 글로리아베 강사님의 또띠아볼 야채 샐러드, 그 다음에 키노아 샐러드 케이크, 그 다음에 팥식빵, 그 다음에 씨앗 크래커, 이렇게 해서 건강 요리 강좌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0시 40분부터는 건강 강좌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경재 강사님께서 강좌를 해주실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물 마시는 법과 수치료에 관한 강좌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오늘부터 3주간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5주째 되는 때에 저희가 질의응답을 한꺼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그때 질의응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실 때는 모든 분들의 음소거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실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또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5주째 되는 때에 질의응답을 하니까 그때 질의응답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리아베 강사님은요 30년 이상 채식 생활을 해오셨고 또 비건 요리 운동가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와일드 우드라는 밴드가 있는데요 채식 요리 밴드입니다. 또 그 밴드장으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먼저 강의를 좀 해주시겠고요. 이경재 강사님은 한국과 미국에서 30년 동안 간호사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경험을 가지고 또 좋은 건강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글로리아베 강사님이 진행해 주시는 채식 요리 강의를 먼저 듣고요. 이어서 이경재 강사님이 진행하시는 건강 강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두웠던 긴 겨울이 지나고 새 생명이 움트는 희망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아낙네들은 들로 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영양 많고 보약이라고 불리는 치료제가 들어있는 생명의 전령사들을 캐러 가시더군요.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우리 밴드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두릅 요리, 쑥 요리, 취나물 아주 여러 가지 요리들을 많이 올려서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꽃들도 얼마나 예쁩니까? 쑥도 예쁘고 민들레, 두릅꽃 이렇게 제가 찾아봤는데 아주 예쁘고 참 정말 보약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런 것을 캐러 다니면서 이것을 주신 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아주 좋겠습니다. 자, 생명과 건강은 분류할 수 없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재능은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요리하는 것에 있어서 천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가장 어느 것보다도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생명과 건강을 지키게 하는 그러한 주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숙련된 요리사가 되는 것은 모든 여인의 의무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살아가는 동안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어요. 예, 요리를 하면서 이 음식을 가족에게 먹임으로 인해서 건강에 해로운가, 이로운가 생각하면서 요리를 하고 있어야 되니 얼마나 책임이 막중합니까?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육식으로만 사셨다면은 정말 이 채식 요리로 바꿈으로 인해서 가족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가족의 식단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리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요리들이 어쩜 한국에서 재료 구하기가 그리 크게 쉬운 것들이 좀 없어서 제가 요리를 아주 간단하고 한국에서 구할 수 있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요리로 좀 바꾸었어요. 그래서 요리 메뉴가 좀 달라졌습니다. 간단하고 쉽고 영양 많고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한 요리로 준비를 했어요. 과일 오토 팬케이크,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아침 식단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걸로 응용해서 하는 와플과 그리고 두부 스크램블, 아이들이 에그 스크램블 참 좋아하죠. 어른들도 간단하게 휘리릭 해서 이제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이는 이제 그 계란을 사용하지 않고 두부를 가지고 하는 스크램블입니다. 그리고 아몬드 두부찌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트를 사용하는데 그 오트의 효능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식재료들을 알고 하는 거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요리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알고 하면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참 어디에 좋으니까 내 남편에게나 내 자녀에게 어떠한 효능을 갖다 주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알고 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자, 오토는 일단 나오는 것이 압축돼 가지고 살짝 찐 거예요. 아주 생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드셔도 사실 되는 그러한 오토입니다. 여기 주요 영양소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그래서 숙변을 제거해주고 독소 제거해주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많은 경우에 참 변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이런 섬유질이 많은 길이를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감소하고 고혈압, 당뇨에게 아주 좋은 그러한 식재료입니다. 이 성인병에 아주 좋은 길이의 효능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이 오토를 자주 드시면 참 좋습니다. 또 항산화 효과로 노화를 방지하고요. 칼슘이 풍부하여서 골다공증에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철분도 있고 변열에도 아주 좋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러한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은 많이 드시는데 이것을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쉽지 않으시니까 안 드시고 계시는데 배우셔서 좀 드셔보시면 아주 건강에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과일 팬케이크. 재료는 바나나 1개와 사과 작은 것 뭐 1개든 2개든 넣으시고요. 그리고 오트 길이 2컵 넣으시고 길이가 2컵 들어가면 두유는 1컵 넣으시면 됩니다. 두유가 없다면 그냥 물을 넣으셔도 되고 아몬드 우유나 이런 것들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소금 들어갑니다. 이것을 그냥 믹서기에 다 집어넣어서 갈아서 후라이팬에 굽기만 하면 되는 팬케이크예요. 미국에서는 주로 아침 식사로 아주 잘 드시는 그러한 요리인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드시면 참 좋겠죠. 바쁜 아침 시간에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시럽이나 슈가 같은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단맛을
바나나와 사과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더더욱이나 좋겠죠. 자, 만드는 법 하겠습니다. 사과를 싹둑싹둑 잘라서 믹서기에 잘 갈리도록 그렇게 바나나하고 집어넣습니다. 또 소금을 조금 집어넣고요. 그리고 두유 한 컵을 넣어서 오트 2컵을 넣고 해서 믹서기에 곱게 갈아줍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묽고 있어요. 그리고 토핑으로 한 개 준비됐습니다. 위에 예쁘게 하기 위해서. 자, 프라이팬에 기름을 약간 두르고요. 중간 불에서 한 국자 정도를 그냥 쪼로로 부으시면은 저절로 퍼집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구우시면 사과를 위에 슬라이스 한 거 올리시고 그렇게 해서 구우시면 앞뒤로 구우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비트 주스와 함께 제가 아침 식사로 자주 먹는 그러한 것입니다. 너무 쉽죠? 네. 자, 이렇게 맛있는 요리가 뚝딱 금방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단하고 또한 영양도 풍부하고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견과류를 위에 넣어서 이렇게 토핑으로 해서 더욱더 영양을 보충하면 좋겠죠. 자, 이 재료를 그대로 와플기가 있는 분들은 와플에다가 구우시면은 이제 또 와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리 두부 스크램블입니다. 재료는 두부 한 모와 토마토 한 개, 그리고 파슬리 조금, 소금과 마늘가루, 양파가루, 이스트플렉 강황가루입니다. 강황가루 아시죠? 이스트플렉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요. 안 넣으셔도 되는데 여기에 영양이 많기 때문에 주로 채식가들은 이스트플렉이라는 시즈닝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인터넷 오더를 하시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트플렉은 바이타민 B12가 많이 있어서 채식가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그러한 양념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넣었습니다. 이것 또한 아주 쉽죠. 두부에 물기를 댈 수 있으면 딱딱한 두부를 사셔서 물기를 좀 제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부를 으깹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걀 색깔을 내기 위한 강황가루를 조금 넣습니다. 근데 사실 강황가루가 아주 몸에 좋다는 거 아시죠? 항산화 식품으로서 참 좋은 그러한 양념입니다. 마늘가루 넣으시고요. 양파가루 넣으시고 또 이렇게 다 넣어서 볶다가 채소들을 넣어서 볶아내면 아주 맛있는 두부 스크램블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 안 하고 이걸 해가지고 딱 식탁에 내놓으면 아이들은 감쪽같이 에그 스크램블인 줄 알고 아주 좋아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료가 간단하죠. 두부, 그리고 토마토 큰 것도 되고, 잘게 썰고, 파슬리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 다른 푸른 야채를 조금 넣으시면 색깔이 좋으니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으로 한번 만드는 법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자르고 두부는 칼등으로 으겠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두르시고요. 그리고 두부를 넣으시고, 그리고 소금을 넣고, 마늘가루, 양파가루, 없으시면 마늘을 넣으셔도 되겠죠. 먼저 마늘을 익혔다가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강황가루 넣어주시고요. 이스트플렉, 한국에서는 이스트플렉이 원기소 같은 맛을 냅니다. 자, 미국에서는 치즈 맛이라고 하여서 자주 쓰죠. 자, 이제 야채들 썰은 거 넣고요. 그래서 물기가 없을 때까지 이렇게 자꾸 뒤적이면서 볶아줍니다. 자, 물기가 안 보이죠? 이렇게 해서 접시에 담아내면
아주 충분한 식사가 됩니다. 바쁠 때 간단한 식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영양도 많으니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또 아이들에게는 또 이렇게 빵을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잘라서 아이들에게 줘도 아주 맛있어 하고 아주 좋습니다. 네, 너무 쉬우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부 아몬드찌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올리브 오일을 저희들은 거의가 올리브 오일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올리브 오일은 치료제가 됩니다. 특별히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올리브 오일을 드시는 것이 위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 쓰는 것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 두부 아몬드 찌개입니다. 저는 사실 된장 청국장 이런 걸 잘 못 먹어요. 그 냄새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두부 아몬드 찌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 아몬드가 아주 고소하잖아요. 너트들이 사실 채식가들은 단백질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트로 보충을 많이 합니다. 이런 콩이나 그리고 두부 이런 것들 채소에도 단백질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소위 메주콩을 한국에서는 메주콩이라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단백질이 많이 있죠. 밭에 나는 소고기라 이름을 불리잖아요. 그래서 그 콩들을 자주 드시고 특별히 너트를 하루에 한 주먹씩 드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먹에 딱 내 손 안에 주먹 안에 딱 들어오는 양이 하루 일정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큰 너트들은 한 몇 개 들어옵니다. 한 5개 이 정도 들어오는데 이제 아몬드나 이런 것들은 한 10개 들어오죠. 땅콩은 한 15개 정도 내 주먹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본인의 정량이에요. 하루 필요한 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는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아예 식사 전이나 이럴 때 넛을 이렇게 먹고 먼저 먹어주면은 위가 아주 편안해지기 때문에 먼저 먹어주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잊어버렸을 적에는 이런 음식에다가 넣으시면은 또 섭취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안 좋으니까 좋은 것도 많이 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오늘은 내가 넛을 안 먹었네. 그러면은 내가 요리할 때 넛을 넣어서 요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부 아몬드 찌개는 이 또한 쉽습니다. 똑같은 두부찌개인데 아몬드를 갈아 넣는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부 반모 한 사람 1인분의 양입니다. 두부 반모 그리고 호박 저는 옐로우 호박도 넣고 했는데 당근, 양파, 파 그리고 알몬드 4분의 1컵 정도 하면은 1인분이 됩니다. 또 2인분, 2사람, 3사람 이렇게 드시게 되면 아몬드를 조금 더 넣으셔서 가르시면 됩니다. 근데 아몬드 가루를 넣으시는 거 하고 아몬드를 물에 넣어서 갈아서 넣는 거 하고 맛이 천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가루를 사용하시지 마시고 아몬드를 물에다가 갈아서 그래서 다 끓을 때 집어넣으시면은 훨씬 풍미도 있고 맛도 아주 부드럽고 맛이 더 많이 좋습니다. 근데 가루를 넣으면은 그 맛이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팁으로 생각하시고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설명을 방금 제가 다 한 거를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하기 전에 경과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채식가들은 경과를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알고 드시는 것이 참 좋겠죠. 알몬드는 견과류 중에서 식이섬유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3대 영양소가 있고 철분, 칼슘, 바이타민 E 풍부하고 노화 방지와 빈혈 개선, 다이어트나 집중력에 아주 좋아요. 또 호두는
브레인 이 뇌같이 생겼기 때문에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요. 그래서 치매, 뇌졸중 이런 것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탈모나 그리고 성인병, 동맥경화 이런 것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루는 하루에 한 5개 정도 드시면은 딱 정확합니다.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동맥경화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루에 한 15개 정도 드시면은 이런 성인병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피칸, 한국에서는 피칸을 많이 안 드시죠? 그런데 이 피칸이 견과류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항산화 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뇌 건강에 좋고 그렇기 때문에 피칸보다 호두는 조금 떫은 맛이 나는데 피칸은 비슷한 맛은 나는데 피칸은 좀 달아요. 그래서 피칸 사용을 저희들은 이제 무슨 디저트 만들 때 피칸 사용을 많이 합니다. 캐시넛은 또 크림 맛이 나죠. 우유 맛이 나기 때문에 요리할 때 참 많이 쓰는데 여기에는 콜레스테롤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반면에 섬유소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은 알몬드 자주 호두, 땅콩, 피칸, 캐슈넛 이 정도만 아셔도 하루에 여러분들이 섭취하는 것을 섭취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요리 들어가겠습니다. 양파도 썰어주고요. 또 다른 야채 있으면 넣으셔도 됩니다. 당근 이왕이면 또 예쁜 칼로 썰어서 조금 예쁘게 나오면은 또 맛이 있어 보이죠. 두부도 이제 썰어주시고요. 아몬드를 믹서기에 넣고 물을 잠길 정도로 부어서 이제 곱게 갈아줍니다. 그다음에 냄비에 이제 마늘을 넣고요. 천천히 굽는 것부터 넣으시고 소금 간만 하면 됩니다. 다른 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소금하고 마늘만 하면 됩니다. 또 한 소끔 끓이면은 두부를 넣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야채들을 넣고 그리고 한번 이제 알몬드 간 것을 넣으셔서 부르르 한번 끓으면은 이제 상에 내놓으면 됩니다. 자, 아주 먹은집스럽고 맛있는 부드러운 아몬드 두부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밥이 없어도 탄수화물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한 그릇 하면은 밥이에요. 밥처럼 드시면 됩니다. 슴슴하니 아주 고소하니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한 요리는 과일 팬케이크하고 두부 스크램블 그리고 두부 아몬드 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 해보셔서 맛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벌써 이틀 두 번을 했죠. 앞으로 3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좋은 것들 많이 배우시고 또 가서 댁에 가셔서 적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경재 강사님께서 건강 강좌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외출하기도 꺼려지는 이 시대에 이렇게 각자의 여러분의 안방이나 또 응접실, 컴퓨터, 또 태블릿, 아이패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전부 우등생이죠, 지금. 편하게 강의하고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며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예쁜 꽃바구니를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에게 선물로 드리며 이런 글을 소개합니다. 모두를 잃는다는 것은 돈을 잃으면 하나를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둘을 잃는 것이요, 친구를 잃으면 셋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시지 않나요? 요즘 코비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인사는 첫 마디가 뭡니까? 건강하시죠? 네, 그렇게 인사하고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래서 요즘 의사한테 가기도 힘든 시기에 간단하고 쉽고 경비도 안 들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여러 질병과 코비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바다 건너 먼 플로리다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배울 때 그랬거든요. 네, 오늘의 주제는 위대한 의사와 천연치료제인 물과 아울러 수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물과 공기인데요. 특히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체의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선 너무나도 흔한 물질이지만 사막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그런 곳에서는 너무나도 귀하더라고요. 제가 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용할수록 많은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체험하며 이 좋은 기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보기 좋은 과일물과 생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은 아침 식사들을 하셨겠죠? 그럼 어떤 드링크를 선택해야 할까요? 네, 이 시간에는 식사 후에는 생수를 꼭 드셔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의 강의 순서는 서론 있고요. 두 번째, 물의 효과와 효능, 부족할 때 증상, 물 권장량과 마시는 방법, 찬물이 주는 영향, 슬림다운 디톡스 워터 해독물입니다. 여섯 번째는 수치료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70%의 물과 30%의 땅으로 구성되었으니 3분의 2가 물인데요. 지구는 물속에서 나왔다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몸의 3분의 2가 물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네, 이제 인체 조직의 물 구성 비율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눈은 95%, 혈액은 91%, 뇌와 폐와 신장은 83%, 신장과 근육은 75%, 피부는 70%, 뼈는 2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체 조직의 물 구성 비율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인체에 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성장 과정에 따라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정란이 99%, 신생아가 90%, 성인이 60에서 70%, 노인이 50%, 이 과정을 보면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물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한눈에 태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블루색으로 되어 있는 마크죠. 물이 줄어가는 모습을 한눈에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물이란 무엇입니까? 산소와 수소의 화학적 결합물로서 사람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완전 보약과 같은 소중한 물질입니다. 네, 6대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이 있고 아울러 물이 6대 영양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현재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80%는 물에 의한 것으로 물만 잘 마셔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992년 유엔 총회에서는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물이 인체에서 필수 물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이렇게 물이 적극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물 부족으로 병도 오지만 물은 질병을 저항하는 힘을 주며 치료제가 되기도 합니다.
물을 잘 마시는 것이 건강 유지에 아주 중요하며 중요한 질병이 기적처럼 나올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물질은 값없이 풍부하게 주셨는데 그것은 누구나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 중 하나가 물입니다. 예, 여기에 보시다시피 풀잎과 또 작은 짐승들이 물을 고갈하고 있고요. 바다의 물고기들도 물을 필요로 하고 있지요. 네, 여기 얼룩말과 사자가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정답게 모든 창조물들이 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헌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나 병이 났을 때를 물론하고 물은 하늘이 준 가장 좋은 축복 중 하나이다. 물을 적당히 사용하면 건강이 증진된다. 어쩌면 결혼 주례사와 좀 시작이 좀 비슷하지요. 네, 치료봉사라는 책에 이런 문헌이 있습니다. 이제 물의 생리적 효과와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물은 피부와 호흡기로부터 증발되어 체온 조절에 중요한 기능을 하지요. 두 번째로 물은 천연 이뇨제이며 탈수를 방지하고 피를 깨끗하게 하여 혈압을 유지해 줍니다. 세 번째로 모세 혈관 작용을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깨끗한 혈액 공급의 원천이 되고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을 예방해 줍니다. 제가 시작할 때 잊어버렸는데요. 마지막에 간단한 퀴즈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한 그런 내용은 좀 주시해서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하여 이물질을 걸러내주고요. 인플루엔자나 바이러스와 같은 호흡기에 감염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력을 증가시켜 줍니다. 다섯 번째로 영양분을 운반하고 소화시켜주고 흡수해주고요. 내장 기관에 세척을 해주고요. 위와 장에 자극을 주어서 활발히 움직이게 하여 변비를 예방합니다. 요즘 변비에 걸린 사람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주셔야 되죠. 물을 충분히 마신 사람들은 요새 대장암도 참 많은데 대장암 발병률이 45%나 낮았으며 여성은 유방암 발병률이 훨씬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물은 염증과 뼈리질을 유발하는 독소가 몸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네, 우리 몸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제거해 주기도 하죠. 네, 여덟 번째로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부는 맑고 아름답게 되며 머리카락과 몸과 마음도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물은 생리통과 피로 완화에 좋고요. 두통에도 도움되고요. 열량을 태우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므로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요. 그럼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실례를 보시겠습니다. 네,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 정복을 성공한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국 원정대가 1953년 5월 29일 에베레스트가 세계 최고으로 밝혀진 지 100년 만에 정상 정복하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한 몇 달 전에 스위스 원정대가 정상 정복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정상 정복을 시도할 때 하루에 물을 2컵만 마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배운 교훈으로 영국 원정대는 충분한 여분의 건전지를 갖고 가서 높은 산에 있는 눈과 얼음을 녹여가지고 깨끗한 물로 만들어 하루에 12컵씩 마셨답니다. 그래서 영국의 원정대장이고 주치의였던 헌트 씨는 영국 원정대원들의 성공 비결은 물을 많이 마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안 마시고에 따라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신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물이 부족할 때 오는 증상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1%가 부족하면 갈증, 비만, 변비, 피로가 오고요. 2%가 부족하면 집중력이 저하되고요. 4에서 5%가 부족하면 불안과 초조감이 있습니다. 10%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들어갈 수 있고요. 20%가 부족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물이 부족할 때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요. 소변이 진합니다. 색깔이.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피부와 눈 건조증이 올 수 있고요. 우울감이 오고요. 기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근육통과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몸에 열이 나고 두뇌 활동에 둔화가 있고 어지러운 증상과 탈진이 있고 먹기만 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몸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물을 얼마나 마시고 계신가요? 그럼 물 권장량과 마시는 방법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물을 하루에 몇 잔을 마셔야 할까요? 2잔? 4잔? 합해서 6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1일 수분 권장량은 하루에 2에서 2.4리터, 8컵에서 10컵입니다. 그래서 4컵 합하여 적어도 8컵은 우리가 마셔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찌개로 섭취한 수분도 포함됩니다. 그럼 왜 2.4리터를 마셔야 되는지 인체의 수분의 섭취량과 배출량의 밸런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그대로 마시죠. 네, 우리 대사로 250cc, 음식으로 750cc, 음료로 1500cc를 1일 섭취합니다. 이건 평균입니다. 그리고 대변으로 100cc, 땀으로 200cc, 피부와 폐로 700cc, 소변으로 1500cc 하여 1일 평균 섭취량과 1일 평균 배출량이 다 2500cc가 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물 섭취량이 있습니다. 그 계산법은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자기 몸무게에다가 곱하기 0.03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0kg일 때 곱하기 0.03을 하면 1.8리터가 나옵니다. 저도 제 몸무게로 계산해 보니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자동차도 큰 트럭은 가스가 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분들은 좀 더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물 마시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천천히 홀짝 마시고 한 번에 2곳까지 마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번 정도 나눠 마시면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천천히 마시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인체에 들어온 물이 흡수되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혈액엔 30초, 뇌엔 1분, 피부는 10분, 혈액에선 20분, 이렇게 각각 흡수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물이 필요한 질병 거의 다죠. 특별한 질병 외에는 거의 다입니다. 염증, 의장병, 심장병, 관절염 등등 암까지 충분한 물을 마셔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여기에 하버드 대학의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를 3그룹으로 나누어 트레이드밀에서 제자리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물을 전혀 안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 3시간 운동하고 체온은 섭씨 38.9도로 상승했고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원하는 대로 실컷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6시간 운동하고 지쳤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원하는 대로 마시고 매번 마신 양의 3분의 1을 더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7시간 운동을 하였으며 체온은 섭씨 38.3도로 운동을 더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네, 충분한 물을 마셔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물을 언제 마시면 좋을까요? 식사 후 2시간 지난 후부터 식사 전 30분 전까지 마시면 좋고요. 식사 중이나 식사 바로 한 후에 물을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액을 희석시키고 인슐린 수치를 상승시킵니다. 네, 식사 중에 물 먹는 습관을 고치는 방법은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과 음식을 짜지 않게 조리하셔서 잡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지요. 이분이 깊은 잠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럴 때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바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방광염이 생길 수 있고 소변이 요도와 신장으로 역류되어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물을 급하게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요. 짧은 시간 내에 너무 많은 물을 섭취할 때 저나트륨 증세가 와서 두통, 구역질, 현기증, 근육 경련이 발생하고 뇌 보종이 생겨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간경화, 심부전 환자나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은 너무 급히 과다하게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물 마시기 컨테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한 어머니가 아이들을 원하는 것들을 장난감이나 여러 가지를 사주려고 이 컨테스트에 참석했습니다. 3시간 동안에 3.78리터를 마셨어요. 그러면 이 물이 잘 안 보이네요. 500cc 바틀 7개 반이죠. 그거를 3시간 안에 마셨으니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분이 집에 가서 1시간 후에 사망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 엄청난 일이죠. 이제는 찬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찬물은 식도와 기관지를 수축시키므로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마셔야 좋습니다.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중이나 후에 찬물을 마시면 소화와 영양 흡수에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찬물이 위장에 닿으면 물의 온도를 체온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이 과정에서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찬물을 많이 마시면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물이 심장 발작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식사 중에 찬물을 많이 마시면 위장을 부풀게 하고 가스가 차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섭취한 음식 중에 지방이 고체화되어 체내에서 분해 작용이 어려워 몸에 지방이 축적됩니다. 여러분, 고기 같은 거 요리해서 냉장고에 넣으시면 지방이 이렇게 위에 많이 엉기잖아요.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도 기름을 많이 섭취했을 때 찬물이 가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이 축적되는 거죠. 고체화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서 어떤 분이 되고 싶습니까? 1번, 2번, 3번. 네,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런 분 1번, 2번 같은 분 안 계시죠? 네,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천연 해독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의 하이라이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어떤 물을 제일 먼저 마셔야 될까요? 슬림다운 디톡스 워터라고 부르는데 해독물입니다. 저는 이 해독물에 대해 배우자마자 그 이튿날부터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해독물을 사용하는 소감을 말하라고 하면 여기서 변기를 보시듯이 막혔던 변기나 하수도가 확 뚫린 느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정말 가볍고 정말 날아갈 것 같이 그렇게 가볍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제가 몇 파운드 늘어서 좀 줄이고 싶었는데 그 몸무게도 해결이 됐어요. 그럼 이 슬림다운 디톡스 워터, 이 해독물은 몸의 독소를 없앨 뿐 아니라 몸의 지방을 제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요 성분은 레몬입니다. 그럼 레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몬의 효능은 상당히 많지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정말 끝도 없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이라이트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몬은 몸의 해독제인 아스코르빈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소화를 돕고 백혈구 생성을 자극하고 면역계 기능을 향상시키는 바이타민 C를 제공합니다.
레몬물의 이점은 피부를 빛나고 젊어지게 하고 몸을 치유하며 에너지를 증강시켜줍니다. 레몬의 팩틴은 체중 감량을 돕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해독물을 에덴의 물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물은 정말 어디서나 만들기 쉬워요. 그리고 디톡스 하려는 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레시피로 맛있는 물을 만들 수 있어요. 또 독소 제거를 강하게 돕는 물을 만들어 사용하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궤양이 있거나 위가 안 좋은 분들에겐 좋지 않습니다. 네, 이 레몬물을, 해독물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cc 정도의 유리병입니다. 플라스틱 병은 안 됩니다. 유리병에 깨끗이 씻은 레몬 1개나 2개를, 적은 거는 2개 하시고 큰 거는 하나 해도 좋겠습니다.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껍질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껍질째 얇게 썰어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과일, 사과, 배, 여기 오이도 좋습니다. 방울토마토도 좋습니다. 다 각각 다른 과일을 1개 이상 적당히 얇게 썰어 넣고 물을 부어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아침 공복에만 마십니다. 이 물은 물을 이틀을 더 부어서 이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레몬을 만들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사용하면서 얻은 정보입니다. 첫째, 레몬을 밀가루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잘 씻어주시고요. 사과를 넣을 땐 단단한 것을 사용해 주세요. 제가 한 번은 좀 소프트한 그런 사과를 사용했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많이 풀어져서 물이 뿌옇게 됐어요. 사실 그 물은 맑아야 됩니다. 세 번째, 바나나같이 뭉그러지고 부스러지는 과일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방울토마토나 체리, 포도, 또 딸기 같은 그런 과일은 우유를 십자로 갈라서 넣으면 잘 우러납니다. 레몬이 너무 많으면 주스를 짜서 아이스큐브에 얼리거나 레몬을 깨끗이 씻은 후 통째로 얼려도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 3일에 한 번씩 새로 만들려고 해서 제가 그냥 어느 날 그냥 만들었어요. 근데 둘째 날까지는 괜찮은데 셋째 날 내가 오늘 몇째 날이지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30일 날 만들어 가지고 1일, 2일, 3일 먹고 3일째 새로운 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6일, 9일, 12일 이렇게 새로 만드는 날을 정해 놓으니까 이제는 날짜만 보면 오늘이 내가 이거 만드는 날이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3일에 한 번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4일까지 한번 시험상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싱거워서 못 마시겠어요. 그래서 3일이 아주 적당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특별히 저는 레몬과 딸기를 넣은 물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이 레몬 해독물을 마실 때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주는 주름살이 완화되고요. 또 간의 기능이 몰라보게 개선됩니다. 또 피가 맑아지고요.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뇌세포 활동을 촉진하면서 생각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지고요. 뻑뻑하고 건조한 눈이 촉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녀와 같이 기분이 아주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다음은 수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족탕, 조격, 좌역, 온냉 교차법, 얼음 마사지 이런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정말 유용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주 잘 경청해 주세요. 저도 배워서 사용했습니다. 너무너무 효과가 좋았어요. 네, 물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을 하이드로테라피라고 합니다. 의미는 특정 질병 치료에 물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효능은 통증 제거와 면역력 증강시키고 열을 내리게도 하고 올리게도 합니다. 이런 문헌이 있습니다. 수치료는 지혜롭고 기술적으로 할 때 많은 생명을 살린 일이 될 것이다. 또 찬물 혹은 서늘한 물로 하는 목욕은 훌륭한 강장제이다.
네, 수치료는 액체, 수증기, 얼음 세 가지 형태로 사용됩니다. 우리 집에 다 있는 거죠. 네, 물의 온도와 하는 방법에 따라 아주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진통 효과, 강장 효과, 진정 효과, 하재 효과, 이뇨 효과, 발한 효과, 토제 효과, 멸균 효과, 대사적용 증진, 방부 효과, 발열 효과, 해열 효과, 자극 효과, 국부 마취 효과. 네, 효과가 대단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또 몸을 닦는 방법은 털구멍을 열어주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신경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상승시키며 통증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등 많은 종류의 수치료법이 있다는 이런 문헌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수치료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족탕입니다. 섭씨 40도의 뜨거운 물에 발을 10분 동안 담그는 방법인데요. 통증, 감기 예방에 좋고 정신 강화에 좋고 두통 완화를 시키며 골반 경련에 좋습니다. 이는 발과 다리의 혈관을 이완시키므로 뇌와 허파와 배에 몰려있는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는 조격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어깨 섭씨 40도의 물에 10분 내지 15분 담가주는 방법인데요. 근육통 완화를 시키고 통증 제거를 해주며 숙면을 돕고 초기 감기 증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발을 건강하게 가꾸는 데는 조격만한 것이 없습니다. 조격은 몸속의 노폐물을 땀과 소변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조격을 하는 방법은 뜨거운 물을 먼저 준비하시고요. 만약 온도계가 없다면 보시는 것과 같이 손등이나 팔꿈치로 넣어서 온도를 체크해 봅니다. 사진과 같이 담요와 시트로 환자를 감싸주고 뜨거운 물에 발을 담급니다. 콧등에 땀이 나기 시작하면 얼음물 수건으로 이마에 얹어줍니다. 치료 후에는 30분 정도 휴식을 취해줍니다. 세 번째는 좌약인데요. 섭씨 40도의 물에서 10분 정도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치질 종류가 있습니다. 치질에 좋고 변비에 좋고 배와 골반 만성염증에 좋고 야뇨증에 좋고 전립선 질환, 여성병, 생리통에 좋습니다. 하는 방법은 넓은 통에 물을 받아서 뜨거운 물이 배꼽에 장기에까지 앉아서 10분 정도 합니다. 콧등에 땀이 나면 이마에 찬물 수건을 얹어줍니다. 환자가 추위를 느끼지 않게 어깨를 수건으로 감싸줘도 아주 좋습니다. 나올 때는 찬물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네, 수치료의 아주 기본 요법입니다. 온냉교차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뜨거운 물에 3분, 찬물에 1분, 손을 담그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뜨거운 물에 3분, 찬물에 1분, 발을 담그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주 좋은 경험이 있어요. 저희 가족 중에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발을 무리하니까 부어오르고 염증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3주나 한 달 돼야 그 증상이 다 치료돼요. 근데 이번에 제가 온냉교차법을 하루에 2번씩 하고 레몬물을 식전에 마시게 해왔더니 3일 만에 통증이 다 가라앉고 부기가 빠지더니 일주일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정말로 신기했어요. 그렇게 더 쉬운 수치료법을 배운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뜨거운 물, 찬물 집에 다 있죠. 네, 다음은 온냉교차 수족 담금법입니다. 손과 발에 뜨거운 물과 찬물을 번갈아 가며 치료하는 것이고요. 온냉의 온도 차이를 크게 하면 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뜨겁게, 찬물은 얼음물이어야 합니다. 항상 뜨거운 물로 시작하여 찬물로 마칩니다. 이 방법은 관절염, 손저림 통증, 염증,
소포염, 발목이 삐었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럼 실제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큰 그릇 2개에 뜨거운 물과 얼음물을 각각 준비하고요. 여유의 뜨거운 물과 얼음을 준비해 놓습니다. 뜨거운 물에 3분, 얼음물에 1분 비율로 7번 내지 8번을 해줍니다. 물이 식으면 뜨거운 물을 더 넣고 찬물엔 얼음도 더 넣어줍니다. 다 끝나면 말려주고 휴식을 취해줍니다. 그런데 아이스 큐브를 사용해 봤어요. 근데 뜨거운 물에 담갔던 발이 얼음물로 가니까 금방 아이스 큐브는 녹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큰 컵이나 냉면 그릇 같은 것에 얼음을 얼리면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비용으로 준비해 놓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여기 온냉 치료법으로 손저림으로 고생하던 각자매가 다 나았다고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네, 우리 아는 분이 아토피로 고생하셨습니다. 물론 오트밀 뱃도 하고 또 수치료도 하는 가운데 또 식생활 개선도 했죠.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아지셨습니다. 정말 놀랍죠? 또 85세 여성 퇴행성 관절염 그 망가진 관절 사진입니다. 왼쪽에요. 오른쪽에는 온냉 교차 수치료를 하고 연골이 생긴 그런 엑스레이를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관절과 관절 사이에 여유가 있잖아요. 연골이 생겼습니다. 네, 1918년엔 스페인 플루가 창궐했습니다. 요즘 코비드가 정말 창궐하고 있죠. 그때의 수치료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있어요. 1918년 큰 독감 전염병으로 4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수치료로 사려 깊은 간호를 받은 사람만이 그 실현에서 살아남았다. 물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유일의 방법이라고 수치료 개척자 시몬 바루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또 미네소타 허치슨 신학대학원에서는 120명이 스페인 플루에 감염됐어요. 근데 90명이 증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치료를 받음으로 폐렴이 걸렸거나 사망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놀라운 보고입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떠할까요? 네, 코비드 19에도 그럼 수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저걸 알면 이긴다 하죠. 그럼 코비드 19의 약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햇빛에 약합니다. 두 번째 열에 약하고 세 번째 물에 약합니다. 네 번째 생과일에 약합니다. 네, 과일에는 바이타민 C가 많이 들어있죠. 다섯 번째 숟가락에 약합니다. 여섯 번째 유칼립투스에 약합니다. 또 일곱 번째 기도에 약합니다. 네, 코비드의 약점이 많지만 2번, 3번, 6번에 보시듯이 열과 물과 유칼립투스에 약합니다. 이제 코비드 19 예방과 여러 가지 증상 치료에 대한 수치료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온냉 교차 목욕과 샤워가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요. 우선 유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혈관과 피부 등의 이완과 수축을 통해 혈액순환을 늘리고 순환을 촉진해 줍니다. 두 번째, 우려혈과 막힘 증상을 완화시켜 줍니다. 세 번째, 적용 부위의 산소와 영양을 몸의 세포에 활발히 공급하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 세포의 폐기물을 신속히 내보내도록 돕습니다. 다섯 번째, 백혈구의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여섯 번째, 세포의 면역기 활동을 증진시키고 일곱 번째, 치료받는 부위의 빠른 치유를 돕습니다. 여덟 번째, 부분 감염을 이겨내게 해주고요. 발목, 손목 등의 접지름, 좌상, 근육, 연골 등을 치료하고요. 열 번째, 부종과 두통, 피부 궤양 등에 좋습니다. 그럼 온냉 목욕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특별히 외출을 하고 들어오면은 저는 바로
목욕을,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죠. 옷을 다 빨아야 되고 목욕을 먼저 하고 다른 일을 하죠. 자, 여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방법이 아주 최고로 좋습니다. 섭씨 40도 물에 몸을 10분 동안 담가줍니다. 그리고 찬물로 1분 샤워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피부에 열린 기포를 닫아주고 몸의 저항력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는 또 수면을 취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이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판막증, 간질, 신경증 등에는 완전 침수를 금하며 반신욕이나 아까 배운 족탕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몸을 담그는 목욕을 못하고 시간이 없고 급할 때에는 뜨거운 물로 3분, 찬물로 1분 이렇게 샤워를 교차로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을 담그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열수포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침과 열이 날 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냉수 몇 차례가 병행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코비드에 감염되면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이 날 땐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발은 뜨거운 물에 담그고 머리와 목엔 찬물 수건을 얹어줍니다. 만약 기침이 있을 경우에는 가슴에 뜨거운 물 수건팩을 3분, 찬물 수건 1분 교차로 해줍니다. 이것은 정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치료하는 동안 누워서 치료하는 거죠. 치료하는 동안 환자를 덮어주고 옆에서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감기는 참 많이 걸리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침과 목감기가 있을 때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릇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아 발을 먼저 담급니다. 또 얼굴 크기의 그릇에 뜨거운 물을 담고 유칼립투스 오일을 2~3방울 떨어뜨린 후 큰 승으로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머리와 그릇을 푹 덮고 전기를 얼굴에 쏘이는데요. 10분간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크게 쉬며 뜨거운 전기가 입과 코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것은 약식 사우나 효과가 있습니다. 치료 후에는 30분 정도 쉬면 좋습니다. 저도 콧물이 흐르고 목이 아파서 이 치료법을 한번 해봤어요. 신기하게도 10분 후에는 얼굴에서 땀이 퐁퐁 쏟아져서 그 약식 사우나란 그 말이 너무나도 실감났고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좋은 치료법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가습기를 사용하면 좋은데요. 가습기에서 물이 끓어 김이 날 때 그 입구에다 솜을 놓고 유칼립투스 오일 몇 방울을 떨구면 온 방에 유칼립투스 향이 나고 살균이 되고 소독이 됩니다. 만약에 가습기가 없다면 왼쪽 그림에 보시듯이 주전자를 이용해서 김이 날 때 그 입구에다 또 솜을 넣고 유칼립투스 오일을 몇 방울 떨구면 또 똑같은 효과를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얼음 마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얼음 마사지의 생리적 효과는 염증을 억제해주고요. 피로 회복을 촉진시켜주고요. 통증 예방해주고 완화시키고 감소해줍니다. 열이 나는 신체 부위를 시원하게 하고 부종을 최소화하고 방지해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오른팔을 너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시끈시끈 아프면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서 얼음 마사지 생각이 딱 났어요. 그래서 얼음을 얼려놨던 그 컵에 있는 그 얼음을 해가지고 팔목에 문질렀어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통증이 가라앉더니 그 이튿날에는 완전히 나았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네, 얼음 마사지를 적용할 수 있는 부위는 통증이 있는 근육입니다. 또 관절입니다. 조직, 목, 허리, 등, 발목이 삐었을 때, 테니스 엘보, 오십견, 허리를 삐끗해서 못 움직일 때,
편두통일 때, 네, 이런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스포츠 의학에서도 선수들이 부상하면은 통증 완화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얼음 마사지의 단계는 첫째는 차가운 상태, 두 번째는 피부가 타는 듯한 느낌, 세 번째는 근육이 아린 상태, 네 번째는 마비된 느낌 상태, 이런 네 단계가 있습니다. 네, 우선 준비물은 얼음컵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얼리고요. 그 컵 위쪽에서 3분의 2 정도를 잘라냅니다. 그러면은 아랫면을 손으로 잡으면 얼음이 손에 닿지 않아서 마사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사지 하는 방법은 아픈 부위에 여러분들이 원형을 그리지 하고, 또 다른 방법은 무한대로 왔다 갔다 하고요. 아니면 용수철, 고리 모양으로 그리며 문질러주면 됩니다. 시간은 15분 내지 20분을 해주시고요. 더 이상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효과는 최소 12분에서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3단계에서 치료가 시작되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3단계에서는 환자가 통증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계속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자 밑에 우울천이나 타올을 깔고 환자가 치료받기 좋은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이불을 덮어줘 따뜻하게 합니다. 치료가 마치면 마른 수건으로 잘 닦아주고 30분 정도 쉬게 합니다. 네, 부분적으로 얼음 마사지 하는 클로즈업 사진입니다. 네, 이제 복습과 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의 채팅장에 여러분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채팅장에 임원이든지 모든 분들 하실 수 있는 분은 답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갑니다. 지금 복습 먼저 하겠습니다. 생명을 유지함과 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특별히 레몬물을 2잔을 천천히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식전 30분 전 미리 물 마시는 것을 습관화해 주시면 좋습니다. 식후 2시간 후 다시 물 마시기를 해줍니다. 공복에 충분한 물을 섭취해 줍니다. 운동할 때에도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져주면 좋습니다. 네,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오케이. 1번 여러분 채팅장에 달아주세요. 호스트님 누가 답 맞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현재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80%는 무엇에 의한 것으로 무엇만 잘 마셔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나요? 자, 여러분 답을 다셨나요? 네, 물이죠. 두 번째 퀴즈입니다. 천연 디톡스물에 꼭 들어가는 과일 이름은? 그리고 언제 마시나요? 네, 채팅장에 답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소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다 아시죠? 레몬이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본 다음에 식사 전에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수치료를 마친 후 환자는 무엇을 해야 효과가 더 좋을까요? 네, 네, 아시는 분은 답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휴식을 취해줘야 됩니다. 네, 잠을 한 30분 정도 자면 아주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 다음 온라인 교차법의 비율 시간은 몇 분, 몇 대 몇.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손 담그는 법과 또 발 담그는 그 사진을 보여드렸죠? 네, 3분, 1분. 네, 어느 분이 노란색으로 라인을 그셨네요. 네, 5번 보겠습니다. 열이 날 때
머리와 목에 찬 수건을 대주고 아울러 한 가지 무엇을 더 해야 되나요? 열이 날 때 머리와 목에 찬 수건을 대주고 그 다음에 생각나시나요? 이거는 정말 모든 분이 알아주시면 너무나 좋은 정보입니다.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자, 찬 수건을 대주고 그럼 발을 뜨거운 물에 담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침을 할 때는 요 두 방법에 이어서 가슴에다가 뜨거운 물수건을 대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선교사님이 이 방법을 소개해 주고 또 많은 분이 효과를 봤다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또 간단한 퀴즈로 들어갑니다. 아침 식사 전에 여러분이 과일물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여기다 스크래치를 계속 하고 계시네요. 자, 두 번째는 생수가 있습니다. 자, 답을 달아주세요. 아침 식사 공복입니다. 식사 전에 어떤 물을 택하시겠습니까? 과일물 1번, 2번은 생수입니다. 자, 1번, 2번 답을 달아주세요. 채팅장에 쓰시는데 누가 화면에다가 지금 쓰고 계시네요. 자기 이 전화나 자기 기기에다 지금 쓰고 계시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를 좀 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 식사 전에는 우리 배웠죠? 레몬 해독물을 마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아침과 점심과 저녁 사이 식간의 선택은 생수입니까? 아니면 코카콜라입니까? 자, 어느 것입니까? 네, 식간에는 생수를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온라인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네, 레몬물 1컵, 2컵, 3컵, 4컵 여러분 각자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이 레몬물을 온라인으로 배달 드립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이 물을 마시십시오. 네. 네, 이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모를 때는 어렵지만 알고 나면 아주 쉽습니다. 지금부터는 배운 것을 실천하냐 못하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천연치료법을 잘 실천하여 질병도 예방하고 치료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사회자 없어요? 제가 음소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갖고 다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예, 많은 지난 분들이 다 네. 정답을 쓰셨네요. 네네. 오. 틀린 분들이 계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그래도 거의 다 맞으셨어요. 네, 많이 와, 축하드립니다. 상품 드려야겠네요. 네. 네, 우리 네. 강의를 해주신 글로리아베 강사님과 이경재 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안내를 레몬 물을 따뜻하게 마시나 그게 궁금한데 레몬 물을 따뜻하게 마시나 아침에 요건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네, 그건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좀 따뜻하게 마셔도 되고요. 저는 그렇게 마셔요. 이제 냉장고에 뭐 500cc를 넣었다 그러면은 여기 생수를 좀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믹스해서 마시기도 하고요. 여름에는 그냥 찬 걸로 마셨으면 마시지만은 아주 정말 얼음물은 안 좋습니다. 그래도 냉장고에서 방- 꺼내서 그냥 마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냉장고에 꺼내서 그냥 바로 마셔도 되죠? 네, 마셔도 됩니다. 여름에는 그렇지만 겨울에는 그래도 저기 방 온도에 저기 물이 가장 좋습니다. 찬물이 네. 안 좋다는 거 아까 강의에 들었죠? 그래서 네, 네, 될 수 네. 있는 한, 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은 물입니다. 온도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조한나 상교사, 음소거 해제할 수 없어요. 저기, 성교사님, 저기, 코호스트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계시네요. 좀 전에 저기 들어오셨습니다. 네, 네네. 저쪽 강의가 있어서 늦게 들어왔는데 음소거가 안 돼가지고 말하기가- 됐네요. 이제 지금 됐습니다, 성교사님. 네. 혹시 아까 더 질문들이 여기다가, 있으면 네. 잠깐 질문 받겠습니다. 네, 화면을 자꾸 이렇게 찌적거리는 놓잖아요. 그러면 빨리 거기 이름이 떠요. 그렇게 한 사람의 이름이 뜨니까 그분에게 주의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 호스트 가지신 분들은 계속 이 화면을 와치해야 돼요. 왜냐하면 강사가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이 화면이 막 엉망으로 찌적거려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저 퀴즈 했는데 뭐 선물 있어요? 선물 없으면서 퀴즈만 낸 거예요? 스마일. 저 선물이 있어야 재미가 있지 뭐. 난 또 퀴즈를 하길래 뭐 선물이 있나 했지. 아직 채점을 안 해가지고요. 미국에서 보내드리죠, 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다른 질문들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아니면 음성으로 잠깐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 네. 스스로 음소거 해제가 가능하시니까 음소거 해제하시고 잠깐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응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있을 순서를 좀 안내해 드리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주희 강사님께서 냉이 파스타, 냉이 묵국, 현미 쑥 버무리, 쑥 야채 쌈에 관한 요리 강좌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김형규 강사님께서 염증과 차콜, 숯가루, 숯에 관한 이러한 건강 강좌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주변의 분들에게도 많이 홍보를 좀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건강 강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